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너명은 아직 못 정했는데요. 저희 둘이서 사람을 모셔가지고 게스트를 모시는. 네. 구닥다리 초대석 이런 건 하고 싶지 않고. 아, 좀 그래요. 네. 네. 신박한 이름을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네. 네. 뭐 하여튼 이름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프로쇼에 저희 패널을 제외한 다른 새로운 손님이 오실 때 네, 특별 편성.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대단히 특별하시죠? 특별한 영화와 함께. 네. 네. 빌리 엘리어트. 아, 네. 빌리 엘리엇이 어떤 영화입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입니다. 지금의 워킹 타이틀이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영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만든 감독과 빌리 엘리엇을 썼던 네. 극본을 했던 극작가가 감독 작가가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렇죠. 야, 이거 너무 좋다. 뮤지컬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워킹 타이틀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스테판 달드리 감독과 리홀 작가가 영화에 이어서 그대로 뮤지컬로 투입돼서 만든 뮤지컬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튼 존이 그 유명한 엘튼 존이 영화 음악을 맡았습니다. 네, 굉장한 작품이고요. 그렇죠. 네, 런던에서 초연을 한 다음에 네. 뭐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다가 우리나라에는 2010년도에 한번 왔었고 그 이후로 7년 만에 네, 두 번째로 지금 온 작품이거든요. 네, 바로 그 작품에 빌리 엘리엇, 어린 빌리의 가능성을 알아본 바로 그 선생님. 그렇죠, 발레 선생님. 네. 네. 발레 선생님으로 출연하시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 배우가 오셨습니다. 이야. 아무튼. 대한민국 뮤지컬의 전설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정원 배우 모시고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빌리 엘리엇 뮤지컬을 보신 분도 뭐 간혹 계시겠죠? 많이 계시죠. 네, 뭐 초연 때도 굉장했어요.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신 분이라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도 저희가 지혜영 시간에 따로 한번 소개를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뮤지컬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쭉 들어보시고, 네. 야, 이거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작품, 배우, 영화, 뮤지컬, 하여튼 빌리 엘리의 타이틀이 붙은 거는 다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김프로쇼에서 이 뮤지컬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설레입니다. 이게 뮤지컬을 아시는 분들, 또 네.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은, 빌리 엘리엇이 뭔가 같이 콜라보를 하자고 온 거는 큰 거예요. 그렇죠. 네. 큰 겁니다. 네, 저희 김프로쇼의 계속 얘기되는 영향력이. 그래서 뭐, 모르겠고, 저희끼리는 네.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네. 야,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훌륭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뭘 하자고 와주시는 그렇죠. 게 네. 참 감사하죠. 네. 이게 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최정원 배우 모시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네. 저는 잠깐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 북동쪽에 사는 이여름입니다. 네, 김프로쇼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하신 분이죠. 저희가 네. 반년 됐나요? 반년 조금 안 됐죠. 네네. 열심히 했네요. 이런 분을 모시고 그러니까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감개무량합니다. 네. 자,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정원 배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래로 인사를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뮤지컬 그렇죠. 디바 네. 최정원 배우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양력을 쭉 찾아놨는데 네. 뭘 소개를 할 게 있을까 싶어요.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한번. 또 화면이 안 보이고 목소리로만 들으시니까 네.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대한민국 1세대 뮤지컬 배우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뮤지컬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하시고 네. 1987년에 롯데월드 예술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그 거기서- 당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지어지기도 전에 롯데 신격호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이건 괜찮죠. 네. 아마 문화에 투자를 하면 세금이 좀 감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선생님들 6분을 모셔다가 지금의 아이돌이죠. 뮤지컬 연습생을 먼저 뽑고 월급도 주면서 네. 최연소 여자 배우는 저였고요. 그러니까요. 최연소 최연소 남자 배우는 남경주 남경주 씨였습니다. 씨. 아. 이래서 저희가 롯데월드 예술단 1기로 네. 뮤지컬 배우를 1년 반 동안 트레이닝만 받았어요. 오. 탭댄스, 뭐 발레, 또 재즈 댄스, 보컬 다 브로드에서 오신 선생님들한테 개인 이야. 레슨을 포함한 제대로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최정원 남경주 이름이 항상 그렇죠. 작품에 같이 등장했잖아요. 1900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아주 뭐 두 분이 부부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부는 아닙니다. 네, 그럼요. 장소팔 고춘자 요 정도로 거의 불리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뮤지컬계에선 최불암 김혜자 커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두 분도 부부가 아니신데 네. 전원일기라는 아, 드라마 그렇죠. 때문에 네. 부부라고 많이 오해받으신데요. 정치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아, 자, 아무튼 그래서 네. 30년 가까운 경력의 이제 베테랑이신데 기량이 계속 발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뭔가 자기 관리의 대명사로 이제 뮤지컬계에서 불리고 계신데 지나가신 뮤지컬 맘마미아, 뭐 브로드웨이 42번가, 사랑한 배를 타고 시카고, 아가씨와 건달 등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카고는 2000년 초연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주연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하신 거 맞죠? 그럼요. 아, 우리 사무실 바꿀까? 아, 근데 저 너무 좋은데요? 이 사무실 느낌이 어떠냐면, 네. 진짜 아티스트. 제가 2000년도에 작품 올렸던 렌트라는 작품에 보면 아이디어. 예술가들이 모여서 네. 자신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아지트 같은 느낌? 아, 딱 들어오는 순간 느꼈어요. 그리고 남자들 분들 많았는데 전혀 나쁜 냄새가 없이 향기가 좋았습니다. 우선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방향제일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빌리 엘리어트 네. 뮤지컬의 미세스 윌킨슨 역할로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시고 뮤지컬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김 선생은. 아, 그럼요. 저는 아까 방송 전에도 약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03년부터 공연 일을 했었고, 특히 뮤지컬을. 그래서 사실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예, 배우님들도 그렇고 같이 오신 우리 마이크엔 등장하시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신시의 최승희 팀장님, 뭐 아주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회생활의 첫 직장이 거기였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고향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네, 너무 설레고 좋아요. 네. 네. 그래도 가끔 작품 보시죠? 그럼요. 한때 이제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열렸던 모든 작품을 다 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일할 때. 네. 그리고 직접 뮤지컬 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저는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품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못 하고요. 그래도 챙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래도 편입니다. 선호하는 장르가 있다면 어, 뭐 러브 스토리 뭐 아니면 반전. 저는 뮤지컬은 개인적으로 이제 최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뮤지컬보다 연극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뮤지컬은 굉장히 표현이 강조되는 장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조되는 표현보다는 내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와, 그러면 네. 오늘 절 잘 만나셨네요. 빌리 엘리어트가 네.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거의 연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멋진 그런 작품입니다. 잘 모셨어. 오늘 아주 좋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요, 요 전에요. 저 연극 좀 많이 했어요. 알고 있죠. 대학살의 신도 있지만, 또 삐아프, 또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도 버자이너 모놀로그를 봤어요. 네, 그 당시 아마 그때쯤 네네. 그래도 예, 많이 봤었을 때죠. 네, 그러셨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나는 소외된 느낌인가?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좀 천박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영화도 안 봤으니까요. 1년에 거의 바빠가지고. 한 편, 뭐 2편 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영화를 아예 끊다시피 했었거든요. 그 영화를 끊을 정도인데 뮤지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 선생한테 묻어가야겠어요. 네. 그렇게 제가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질문지도 작품과 최정원 배우에 대한 깊은 팬심이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몇 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뽑은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하실 말씀 다 했어요? 김프로? 저는 취임새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영화방송이잖아요. 네. 인생 영화 한 편을 뽑으신다면 어떤 거고 그 이유가 뭔지를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인생 영화. 네. 저 사실 네. 거의 개봉하는 날 영화를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그 순간만큼 그 여자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좀 하면서 그 행복감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네. 모든 영화가 나름대로 제 인생에 다 도움이 됐지만 네. 인생작이라고 하나 뽑으라면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주말의 명화에서 해준 Singing in the Rain.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저 남자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저런 표정을 짓고 갑자기 노래를 하고 딴따단딴따다 이렇게 왜 비가 내리는 거리를 물장구를 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너무 사랑에 빠져서 우산도 건네고 이 모든 게요. 저한테 그 왜 뽕네프 연인들의 그 술 취한 장면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커져 있잖아요. 저한테 다 커져서 보였던 영화였어요. 그때 제가 뮤지컬 영화라는 게 있고 뮤지컬 장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서적에 가서 뮤지컬 관련된 서적을 다 사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연극을 시작하긴 했지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그 영화로 제 인생이 좀 바뀐 인생 영화? 고등학생 때인가요? 네.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요게 2번 질문의 답이기도 하네요. 그랬어요? 네. 왜냐면 2번 질문이 대한민국 1세대 뮤지컬 배우신데 네. 어떻게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뮤지컬 배우를 하시게 됐냐는 계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도 감정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뮤지컬이라는 장르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식으로 뮤지컬을 배우는 학과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고요. 연극을 전공하거나 무용을 전공하거나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뮤지컬 배우가 된 거지 뮤지컬 학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죠. 좋은 학교들마다 너무 뮤지컬 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뮤지컬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들어갔던 데가 그 양력 소개할 때 롯데 거기였던 건가요? 그냥 무조건 오디션을 봤죠. 오디션 공고 나와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뮤지컬 배우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디션을 처음으로 본 곳이 롯데월드 예술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번 질문이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방금 그 답변하신 거에 3번 질문의 모티브가 있기도 해요. 그래요? 이게 역시 다 연결이 돼 있군요. 배우라는 직업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약간 사랑하고 거기에 본인이 일체화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뮤지컬 배우가 될 거야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나이였거든요. 정원아 뮤지컬이 뭔데? 그때는 제가 재미삼아 내가 만든 거야라고 말을 해도 다 믿을 정도로 아무도 몰랐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을 물론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관객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같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그 분야였던 것 같고요. 그냥 그때는 이게 앞으로 분명히 20, 30년 뒤에는 버스에도 광고가 붙을 거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너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자신한테 대학을 좋은 데 가거나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박수 받는 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종종 오락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누군가의 흉내내고 누군가의 모창을 하고 이럴 때마다 아이들이 쳐주는 박수는 저를 좀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꼭 나중에 내가 이걸 하면 뭐가 잘 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라 저는 좀 행복을 택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조금 돈이 모자라도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내 행복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전 고등학교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음. 바로 배우가 됐죠. 예고를 아니요.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인문계고등학교. 일반 네. 고등학교. 야, 근데 작품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야, 배우가 되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그걸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서점 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운명적인 만남? 네. 네. 무대가 곧 나의 이제 삶의 네. 에너지자, 동기이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화나 TV 드라마는 관객과의 소통이 직결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나 TV보다 무대를 훨씬 사랑하시고 더 그쪽 커리어를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무대는 오히려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게 네. 이거는 그 실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무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녹화해놨다가 다시 집에 가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실수한 장면을 내일 똑같이 무대에서 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을 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더불어 배우라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관객이거든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는 관객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인기가 따라오고 경제적인 게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행복감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바로 무대에서 주는 관객들의 그 뜨거운 박수와 제가 다 제각각 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에 작품에 몰입이 돼 있으면 제 숨소리랑 똑같아진 관객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네. 정말 엄청난 희열이 생기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 뮤지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 증인이시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막 뮤지컬 시작하셔가지고 할 때 네. 아가씨와 건달들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6번 아가씨? 6번 아가씨가 첫 배역이셨다고 네, 그러는데 88년도에 롯데월드 예술단에 들어갔고 89년도에 저의 이제 인생 첫 작품 아가씨와 건달들의 작품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죠. 네. 아가씨 6번 말씀대로 저는 6명의 코러스 걸이 있는 것 중에 6번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맨 이제 뭐 80년대 말 이때 네. 우리나라 뮤지컬 네.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뮤지컬 무대에서 서시면 가장 많이 좀 달라졌다 그럴까요? 좀 차이를 크게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거 역시도 관객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젠 정보라는 게 더 많이 생겨서 예전에는 관객분들이 줄을 서서 현찰로 티켓을 사던 시절이었고요. 예매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들도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네. 간혹 개런티 대신 티켓으로 오, 배우 개런티를 티켓을 줘요? 많았어. 진짜요? 어땠어? 그냥 가족들 친구 쓸데가 없어. 어땠어? 그때는 이제 공연을 다 보실 수 있었죠. 네. 덕분에. 그래요? 네. 야. 저희가 그럴 때가 개런티 대신 있었군요. 티켓을. 오. 그리고 저희 공연인 오픈하기 전에 무대 세트도 같이 만들고요. 진짜요? 네, 철거도 같이 하고요. 야. 거의 했었습니다. 네. 그 전설처럼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이제 메커니즘을 알게 되니까 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환경이 좋아졌을 때도 나를 비춰주는 조명 팔로우들이 얼마나 힘든지. 예, 우리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게 조명이 흔들려서요. 이게 또 식단도 다 조절하고요. 그래요? 네. 엄청난 에너지를 저 위에서 그 뜨거운 조명 기구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커튼콜 전에 저를 오늘 하루 종일 잡아줬던 팔로우 선생님을 보고서 제가 하트를 날려드리거든요. 네. 그 순간 서로 이제 커넥트가 되는 거죠. 하긴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죠. 이 경험이 안 조명은 나오겠죠. 그냥 네. 자동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지금은. 야. 요게 제가 준비했던 5번 질문이었는데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오늘. 그러면 4번 질문을 점프했던 거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많은 작품과 캐릭터를 연기하셨어요. 네. 이것도 참 우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품과 캐릭터를 하나만 생각해 보자면 뭐가 있을까?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아직 아이 안 낳아보셨죠? 저는 없어요. 얘는 있어요. 우리가 가끔 첫째가 좋아, 둘째가 좋아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매번 변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네. 가장 사랑하는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오늘 이렇게 방송할 때 생각나는 작품과 캐릭터가 있다면? 그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좀 특별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뮤지컬 시카고라는 작품은 제가 출산 이후에 그 작품으로 상도 받고 그리고 참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벨마 켈리와 락시아트 이 두 명의 여성 투톱이 공연하는 성격이 틀린 여배우의 느낌인데 그 두 역할을 저는 초반에는 락시아트로 살았고 그리고 7년 후에 2007년도부터는 벨마 켈리로 살아본 좀 한국에선 유일한 배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은 유일하게 무대 위에 배우의 이름을 커튼콜 때 불러줍니다. 여러분 최정원과 아이비입니다. 최정원과 옥주현입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사실 공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커튼콜이거든요. 박수를 좋아하시잖아요. 커튼콜 되면요, 저는 다 웃고 있어도 저는 막 눈에요 그 행복한 눈물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역할을 조연을 하든 앙상블을 하든 전 그 커튼콜 시간에 제가 인사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 제가 그 여기 빌리 엘리어트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지? 전기가 흐르고 새가 돼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커튼콜 때 받아요. 유일하게 제 이름을 무대 위에서 불러준 작품이 있다면 시카고거든요. 다른 작품들은 안 불러주나요? 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죠. 최정원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뭐 역할로 소개한다거나. 근데 실제로 벨마 켈리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벨마 켈리를 하든 락시아트를 하든 최정원이라고 불러주는 그 커튼콜은 유일하게 시카고라는 작품 하나인 것 같아요. 야, 그 시카고가 지금 이 순간에 녹음을 할 때 생각나신 이유가 뭘까요? 두 분이 우선 블랙으로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 옆에 그 벨마 켈리가 올드 재즈 할 때 양쪽에 진짜 몸 좋은 남자 배우들이 옆에서 제가 딴딴딴 Come on baby 할 때 옆에서 그 남자들 같이 춤을 춰주거든요. 그 두 분이 좀 생각나면서 아직 뭐 머슬이나 이런 걸 잘 그래, 안 눈에 보이는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데 있고 양쪽에 멋진 남성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났고요. 제가 최정원 하면 떠오르는 작품을 많이들 어쨌거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시카고 봤어요라는 분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운동을 조금 더 해서 그러면 내년에 좀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디션을 좀 It's a bit like being angry.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드디어 김프로쇼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한 바로 그 영화 빌리 엘리어트. 천재 뮤지션 엘튼 존의 음악. 전 세계 1100만 명이 열광했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And you're full. 이제 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It's hard to tell. 디큐브 아트센터 11월 28일 개막.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매 문의는 인터파크. Playing in your ear. But the music. 자, 그러면 이 배우 최정원님 모시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빌리 엘리엇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죠. 저희가 이제 요것 때문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하고 7년 만에 오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맡으신 역할 어떤 역할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꽤 있을 거거든요. 아주 시골 탄광촌에서 살고 있는 시골 소년. 소년의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발레리노의 꿈을 이끌어주고 또 그 친구가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골 발레 선생님, 복지센터 발레 선생님 미세스 윌킨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후덕하시게 후덕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전혀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뮤지컬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줄리 월터스가요, 맘마미아의 로지라는 역할로도 나왔거든요. 근데 로지 역할 맡았을 때보다는 그 영화 빌리 엘리엇에서 조금 그래도 몸매가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추셨던 분 시를 이게 나와. 시나리오 대본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현재 자기 삶에 만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찐 윌킨슨보다 조금 예민해 보이는 좀 그 캐릭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라서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러 이제 꽤 있으실 거고 네. 또 자기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빌리 엘리어트 많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네. 근데 영화하고 뮤지컬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0년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뮤지컬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네. 이게 영화하고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약간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우선 거의 비슷한 대본을 갖고 있고요. 다만 무대라는 곳은 그 배우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고 그 배우가 제 눈앞에서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하고는 조금 더 직접적인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요. 영화는 뭐 1년 넘게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3시간 동안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저희가 6개월을 거의 사실은 우리 빌리들은 1년이 넘었지만 저희 성인 배우들도 제대로 따지면 거의 6개월가량 지금 연습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그 연습량이 무대 위에서 이 하나가 되는 합이 예. 나오죠. 네. 그거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아마 그 감동이라는, 그러니까 재밌다가 아니라 아마 무대에서 보는 빌리 엘리어트는 감동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요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빌리 엘리엇을 최정원 배우 본인께서 네. 개인 최정원이 처음 보신 것은 영화셨어요? 뮤지컬이셨어요? 저는 2005년도에 영국에 여행도 갈 겸 또 공연을 보러 갈 겸 들렀다가 네. 프리뷰 공연하는 빌리 엘리어트를 보게 됐습니다. 뮤지컬로 그럼 처음 보셨군요. 예, 저는 영화를 처음 보는 게 오리지널, 아니고. 예, 오리지널 이 팀의 첫 번째 영국 팀의 뮤지컬을 보게 됐죠. 그러시면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신 빌리 엘리엇 무대 위의 작품의 첫 소감이나 느낌이랄까요? 어떤 작품이었나요? 사실 영어를 아주 썩 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연 끝나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어. 제가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이런 작품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꿈을 꿨었고요. 2010년도에 사실은 오디션 거의 파이널까지 갔다가 제가 맘마미아라는 작품하고 겹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정말 이 작품은 꼭 해야 되는 저의 인생에 꼭 해야 될 작품으로 제가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냥 제 안에 꿈을 그냥 만들어 놨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네, 무조건. 네. 제가 생각했던 그거였어요. 내가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캐츠, 뭐 팬텀 오브 더 오페라 이런 작품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정말 무슨 얘기인데 드라마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뮤지컬 안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드라마가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뮤지컬을 보고서도 마치 연극을 본 듯한 몰입도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준 그런 작품이었어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이제. 근데 또 설레입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그때 느꼈던 네. 객석에 앉아서 봤던 거랑 또 느낌이 너무 틀린 게 이제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예, 그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거기서 무대 위에서는 멋있게 네. 안 힘든 척 했지만 모든 배우들이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다 해냅니다. 특히 빌리 주인공 역할은 아마 그 나이니까 그렇게 탭을 빨리 칠 수 있죠. 저희 성인 중에 빌리를 시키면 못할 것 같아요. 도관이 실제로. 나가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몸무게. 그리고 저도 사실 실제로 표현이 저렴해 주는 겁니다. 탭이랑 줄넘기를 하다가 이 빌리 엘리어트를 하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무대 위에서 다쳐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육 파열이 와서 조금 좀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이 작품을 조금 몰입하려고 이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좀 한 달 된 들 정도로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게 사실은 미세스 윌킨슨이 어쩌면 그녀도 로얄 발레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에서 살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이렇게 탄강촌에 와서 결혼하고 자신의 꿈보다는 그냥 50펜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어쩌면 나처럼 다쳤거나 어떤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깊이 좀 내재된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저한테는 좀 이 작품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빌리 엘리엇 영화도 안 보고 네. 뮤지컬 경험도 없는데 네.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싶다면 영화를 보고 오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오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요. 이게 사실 아는 만큼 좀 더 많이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줄거리도 알고 음악도 한번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엘튼 존이 작곡했다는데 어떤 음악들이 있을까 들어봤는데 조금 그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아마 무대 위에서 그 음악이 나왔을 때 더 내가 들었던 건데 이거. 요 5번 여기 타이틀 좋아했었는데 주차할 때 딱 들었던 그 노래네 이거 지금. 이거 좋아했어. 이런 거랑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사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뮤지컬은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저도 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한번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윌킨스를 직접 연기하셨던 게 있는데 네. 아까 짧게 말씀하셨지만 네. 미세스 윌킨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우선은 자신의 생각을 많이 좀 안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좀 펴서 네.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알코올 중독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에 상처가 많고 네. 몇 번 권유를 하거나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바로 그냥 등을 돌리는 그런 좀 차가운 면이 있는데 오히려 빌리를 통해서 그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이 나도 따뜻한 면이 있었다는 걸 좀 알게 해주는 내면의 열정을 네. 빌리라는 어린아이의 재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캐릭터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남편과의 사랑보다는 빌리와 나누는 사랑이 되게 예쁘게 좀 표현되는 그런 시골 아줌마입니다. 그 이제 작품을 하시다 보면 네. 보통은 다 이제 성인 배우분들끼리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빌리가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네.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하시면 어떤가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들만 할 때. 저는 우선 좀 아이들을 좋아해요. 음. 제가 10년 전에 뽀뽀뽀의 뽀미 언니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했었나?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요술봉이 있어요. 그 요술봉을 띵 샤라랑 하고 아라 언니가 이렇게 하면은 뭐 소원을 이뤄줘 그러면 그 아이들이 6살, 5살 아이들이 그걸 믿는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셨던 실장님이 믿는 척 하는 거라고 왜 이렇게 아이들을 모르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표정과 그 순수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무대라는 곳이요. 아이들이 조금 못해도 아이들이 무대에 서 있는 자체만 해도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빌리들은요. 춤도 너무 잘 추지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 안에 이 작품의 모든 감동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막은 윌킨스 선생님과 빌리의 이야기라면 2막은 아빠와 빌리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따뜻한 가족의 꼬마아이를 발레시키기 위해서 노조하고 있던 아빠가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다시 탄광으로 가야만 했다. 탄광으로 가고 그 형도 아빠랑 또 싸우고 이런 과정 안에 그 빌리들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실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빌리 5명들이요. 정말 대단해요. 보고 있으면 사실은 누가 더 좋고 또 얘는 또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싶어야 되는데 5명의 색깔이 너무 완벽하게 틀리다 보니까 빨리 또 새로운 애를 만나서 그 감정을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매일 만나는 네. 배우들이잖아요. 네. 5명 때문에 제 연기의 감정도 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그 5명이랑 다 각각 이제 페어가 돼서 네. 공연이 가능하세요? 그럼요. 해야죠. 행운이네요, 진짜. 네. 네. 그렇게 안 될 저는 가능성도 있는데. 처음에는 와 6개월 이거 빌리가 너무 5명이나 있어서 연습이 이렇게 네. 긴가 해서 조금 투덜댔습니다. 와 이게 너무 아침 10시부터 뭐 연습이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일찍 만나서 연습을 하고 와 이게 너무 힘들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속 변화가 되더라고요. 빌리들을 통해서 제가 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른 부분의 연기법을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 제가 어느 날 누구랑 만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연이 내년 5월까지니까 언젠가 만나잖아요.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5명을 번갈아 만날 수 있다라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느꼈던 게 빌리라는 아이 캐릭터가 참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빌리는 되게 주체적이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어린애인 거예요. 맞아요. 11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을지 약간 놀라울 정도의 대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적인 어린아이의 정서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 잘 표현될까? 궁금했어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근데 아이들 자체가 네. 가끔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냥 공연이랑 상관없이. 네. 너 뭐 먹었어? 뭐 했어? 이런데도 빌리들 같아요. 거침없어요. 아. 네. 막 빌리가 극 중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인생 실패한 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선생님한테도 뭐라고 하고 그렇게. 제가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자기 이제 친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써준 편지를 네.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안무를 짜봐야 되니까 네. 너한테 소중한 것들 꼭 챙겨와봐. 네. 그랬더니 이제 편지를 챙겨와서 제가 읽다가 근데 빌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걸 다 외워서 그래서 내가 야 너희 엄마 정말 특별한 분이셨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우리 빌리들이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밥 맛있게 먹었어? 밥이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멋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예, 선생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고 당돌하고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아이들을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럽지만 딱밤한 때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끼워놓아. 근데 아마 공연을 보시면 네. 꼭 끌어안아주고 싶을 거예요. 네. 공연이 11월 28일부터 네. 5월까지. 네. 야,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배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 연습을 하시는 기간과 이제 실제로 공연을 하는 기간과 네. 마음 자세 내지는 뭐 이런 느껴지시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연습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관객이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인내를 좀 겪고 나면 이제 열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콤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네.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이 6개월 동안 관객들과 제대로 놀아주기 위해서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연습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연습보단 저는 실제로 공연하는 때가 더 게 좋으시고. 거의 이제 임박하셨네요. 네. 네. 네, 연습의 기간은 끝났고. 지금은 뭐 계속 런스루라 해가지고 네. 공연과 똑같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잘 모르시니까 청취자분들은 네.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주로 6시나 7시 끝나도 남아서 보충 연습을 한다거나 하긴 하는데요. 하루 종일. 예. 야. 요즘 저희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공부를 또 하고 와야 되잖아요. 아역 배우가 한 20명 넘게 있습니다. 빌리를 포함해서 그렇죠. 또 발레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친구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온 다음부터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성인 배우들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9시까지. 네. 와. 진짜 강행군이네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시고 네. 나머지는 월화수목금 6일을 쭉 계속 연습. 연습하시고. 네. 와. 뮤지컬 연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아시는군요. 왜냐면 제가 그 연습실을 6개월 동안 지켜봐서 아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난 아닙니다. 저처럼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반짝하는 공연 무대만 보니까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땀방울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최근에 개막한 혹은 뭐 개막했었던 공연들 다 합쳐서도 아마 빌리 엘리어트는 가장 연습 기간이 긴 그리고 연습량이 합이 가장 잘 맞아. 많겠네요. 예. 빌리들은 1년이 넘게 했던 걸 보면 지금 그 요건 되게 무식한 가장- 질문인데 네. 1년 정도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1년이면 크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뒤에 애가 이만큼 클 걸 계산해서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일 것 같은데. 또 남자 배우는 쑥쑥 또, 크니까요. 예, 네. 이 변성기가 네. 있어서 근데 다행히 우리 5명 모두 변성기는 아직 온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키가 조금 크긴 했어도 그래도 조금 아예 아주 애초부터 갑자기 애가 청소년이 돼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사진 찍은 그 영상이랑 프레스데이라고 하나요? 네. 그때 이제 빌리들이 나와서 했던 걸 좀 봤어요. 네. 초연 때 빌리들도 기억이 나지만 이번 애들이 훨씬 더 개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듭니다. 네. 진짜 엄마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엄마의 마음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요 정도면 아주 궁금하다. 네. 나는 영화만 봤는데 뮤지컬은 어떨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네. 뮤지컬을 준비하셔가지고 딱 공개하시기 직전 요 네. 입장에서 네.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은 네. 요 포인트 때문에 꼭 좀
볼만하다, 매력적이다라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뮤지컬의 최고의 장면이겠죠.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심리 상태를 춤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빌리 엘리어트에서는 참 많습니다. 오디션 보러 가서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지? 라고 아이가 마치 전기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서 오디션장에서 자기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 장면과 화가 나서 엄마라면 나한테 발레하라고 시켰을 거라고 아빠한테 대드는 빌리에게 아빠는 엄만 죽었어 라고 나가자마자 악 소리를 지르면서 앵그리 화난 이 마음을 분노의 탭댄스를 하게 되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목에서부터 빌리가 주인공이잖아요. 빌리의 감정선에 맞춰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관객분들이 춤을 추고 화가 나 있고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이걸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장면들이 워낙 많지만 특히 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이 음악을 또 엘튼 존이라는 우리 아주 유명한 신분이 했잖아요. 굉장히 계속 그 주제의 곡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발레 음악이 계속 나오면서 아이가 사실 시골에서 자랐지만 계속 이 발레리노가 되기 위한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악들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뮤지컬 빌리 엘리엇이 초연 때도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었으니까 보셨던 분들 중에 저희 청취자들이 계신데 초연과 이번 7년 만이니까 너무 오랜만에 오잖아요. 혹시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달라졌죠. 예, 우선 세상이 달라졌고요. 7년이 흘렀고요. 저희 초연 멤버들 중에 한 4명? 5명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새로 함께 하는 분들인데, 저는 아버지 역할의 김갑수 씨도 관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의 연기, 무대 위의 연기를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을 빼고 연기를 잘하실까. 근데 최근에 영화에서도 제가 그 빛나는 연기를 좀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디션을 보러 오셨다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하다. 꼭 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연히 되셨죠. 그래서 요번에 같이 드라마 부분에서 계속 이제 아빠랑 싸우는 장면에서 만나는데 너무 잘하세요. 기대가 되네요. 네, 박정자 선생님이라고 또 우리 알죠. 우리 연극계 대모님 박정자 선생님의 치매 걸리는 할머니 역할도 정말 이게 진짜 아까 연극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뮤지컬이어도 음악과 춤이 중요해도 저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팔을 뻗어서 줄기가 되어서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건데 드라마가 탄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대가 되는 필견의 작품 되겠습니다. 네.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길게 하니까요. 네.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최정원 배우 나오시는 걸로. 네. 일단 최정원 배우님 거 보시고 그다음에 김영주 배우 거 보시고. 네, 이거 다 보게 될 겁니다. 네. 뭐 하여튼 조합을 굉장히 달리 해가지고 보는 건 또 전혀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무대에서 이 더블 트리플 이제 우리 빌리는 5명이 냈잖아요. 네. 분명히 한 빌리의 공연을 보다 보면 다른 빌리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무대에서 다르거든요. 그 느낌을 아마 분명히 느끼시고 아마 최소 5번씩은 한 번 보시면 5번은 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건 양념인데 김갑수 선생님의 아버지 역할이 궁금하긴 하네요. 원작 영화에서 아버지는 그 육체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강인한 캐릭터가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 속마음은 되게 여린 분으로 나오는데 우리 김갑수 배우께서 얼핏 봤을 때 피지컬이 강인한 이미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걸 소화하실까.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네. 근데 네. 굉장히 세련되게 옷도 잘 입으세요. 그쵸. 근데 네. 첫 리딩하고 연습을 하는데 네. 굉장히 촌스럽게 시골에서 지금 딱 봐도 그냥 시골 광부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이러면서 하는데 전혀 발레라는 거를 몰랐던 시골 아저씨가 몰라 야만하는 아저씨. 진짜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습실에서. 그래서 그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에 아빠 때문에 많이 울어요. 저희 연습실에서 아빠가 여길 떠나면 걘 잘 될 거야.
걔는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걔가 그러면 광고밖에 더 돼? 이런 대사가 있는데. 뭉클하겠네요. 네.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잘하십니다. 하지만 최정원 배우가 가장 잘하십니다. 자, 네, 그거 보시면 아실 거고요. 네. 자, 저희가 최정원 배우 모시고 뮤지컬과 빌리 엘리엇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네. 관심이 가는 작품이니까 또 7년 만에 온 작품이거든요. 이게 일본에 2010년 지난번에 가려다가 지진 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못 갔던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네. 여러 군데서 많이 막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좋은 기회니까 네.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그래. 그것도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빌리가 다른 라이센스 뮤지컬들보다 주기가 되게 길잖아요. 네. 그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작품은 2, 3년에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씩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아이들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라고 우리 최승희 홍보팀장님께서 네. 저 멀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찾는 게 어렵다. 네. 뭐 그리고 그럴만하네요. 지금 그 아이들을 빌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어른 스태프들, 네. 이 신시라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뭐 훗날 뮤지컬 배우가 될지 영화 배우가 될지 아니면 발레리노가 될지 모르지만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발레 선생님과 또 탭 선생님과 또 몸을 만들어주는 선생님 다 붙여서 진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SM이나 YG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 작품은 특히나 더 아이들이 이제 크면 없기 때문에 네. 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렇죠. 지금 봐야 돼. 네. 지금 아니면 안 돼. 네. 근데 정말 행복한 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빌리들이 축복인 게 그 나이에 우리가 빌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애들도 먼저 하니까 아직 못하고 이것도 그 친구들한테 운명적인 야. 만남인 네. 것 같아요. 갑자기 쓸데없이 궁금해지는 시즌 1의 빌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뮤지컬 배우인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네. 박준영이라는 친구는 지금 고3인데 네. 지금 타이타닉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친구는 선우라는 친구는 지금 발레를 계속 전공하고 있어요. 그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친구는 세종대학교 발레를 다 발레를 하고 있네요. 이게 우리 홍보팀장님이라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네. 다른 컴퍼니에서 했지만 네. 예, 지켜보고는 있었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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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죠. 네. 이제 왜냐면 우리 5명의 빌리 중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또 발레리노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 친구들 홈커밍 데이 해가지고 같이 보면 참 좋겠네요. 군대 간 친구도 있어요. 군대 간 친구다. 제일 불쌍해. 자, 여러모로 아무튼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네. 보시면 좋겠고 저희 김프로쇼.com 오시면 저희가 또 티켓도 선물로 나눠드리기도 하니까 그렇죠. 준비해왔습니다. 네, 요 행운을 한번 네.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최정원 배우 모시고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아우, 여기 좋네요. 자주 오세요. 네, 네. 가끔 놀러 와야겠어요. 이 근처 지나가면. 그러니까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우리 최정원 배우님께서 또 청취자분들께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네.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제 곧 오픈할 개막할 빌리 엘리어트는 아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준 최고의 감동적인 선물 같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받을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요. 잔뜩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지금 바로 예매하시고 며칠이라고요? 개막이? 11월 28일 개막일입니다. 네. 하여튼 많이 예매해 주시고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네. 만나실 디큐브 수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음식도 다 맛있대요. 또 네, 백화점과 괜찮아요. 함께 네. 연계돼 있어서 네, 네. 오셔서 지하철도 있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그러면 또 다른 기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